최근에 글로벌 첫 수소차 전문 업체인 니콜라가 상장을 했어요. 상장 후 첫 거래일의 주가 기준 시가총액이 14.5조 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시가총액을 형성했다는 것은 바로 시장 참여자들이 이 니콜라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6월 4일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첫날의 주가가 33불이었어요. 그런데 6월 9일 닷새 뒤에 79불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5일 만에 무려 주가가 2배 이상 껑충 뛰게 된 거죠. 최근에 주가가 조금 빠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무려 2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 2018년에 니콜라에 1억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하나에너지와 하나종합화학이 이 니콜라의 지분 6.13%를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이 그린 니콜라 홀딩스를 통해서 니콜라의 지분 6.13%를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하나에너지가 이 그린 니콜라 홀딩스의 지분 49%를 그리고 하나종합화학이 그린 니콜라 홀딩스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어요. 어찌됐던 간에 이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린 니콜라 홀딩스의 지분이 100%이고 그리고 이 그린 니콜라 홀딩스가 결국엔 니콜라의 지분 6.13%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던 간에 하나그룹이 콜라의 지분 6.13%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25조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 6%의 지분 가치가 1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투자 2년 만에 15배의 평가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2년 만에 15배면 이 정도면 투자의 신이죠. 이 니콜라는 2015년에 트레버 밀턴이 설립을 했어요. 2015년에 이 니콜라를 창업을 하고 1년 뒤인 2016년에 첫 번째 수소 전기 트럭인 니콜라 1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니콜라 1인데 겉보기에는 그냥 미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트럭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트럭의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1회 충전으로 1930km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수소를 넣으면 1930km 주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017년에 테슬라가 첫 번째 전기 트럭 모델인 테슬라 세미를 공개를 했어요. 1회 충전으로 테슬라 세미 같은 경우는 483km에서 804km 주행이 가능합니다. 니콜라 1에 비해서 이 주행 가능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최근에 니콜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이 니콜라 1의 스펙이 변경이 됐어요. 주행 가능 거리가 750마일 그러니까 1200km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줄어들긴 했지만 테슬라 세미보다는 주행 가능 거리가 400km 정도 더 길어요. 그리고 이 수소전기 트럭 같은 경우 전기 트럭과 비교해서 장점이 또 한 가지가 충전 시간이에요. 전기 트럭 같은 경우 무거운 짐을 싣고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거리 주행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배터리 탑재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배터리 탑재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충전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반면에 수소 트럭 같은 경우 디젤과 비교하더라도 수소 충전 시간이 10분에서 15분으로 디젤 트럭이 15분 걸리는 것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적게 들어요. 주행 가는 거리가 더 길고 충전 시간이 짧다.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이제 가격만 잘 나오면 수소 트럭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니콜라는 수소 차량뿐만이 아니라 전기차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먼저 출시할 계획이에요. 2021년에 전기차를 먼저 출시하고 2023년에 수소차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전기 트럭은 왜 출시를 하느냐? 바로 단거리 주행이 필요한 트럭 시장을 잡겠다는 거예요. 장거리 주행이 필요한 트럭 시장 같은 경우는 수소차로 대응을 하고 단거리 시장 같은 경우 이 전기차로 대응을 해서 이 장거리 그리고 단거리 시장 두 가지 모두를 잡겠다는 겁니다. 니콜라가 지금까지 공개한 트럭이 4가지예요. 니콜라 1, 니콜라 2, 니콜라 3, 니콜라 베저인데 이거는 픽업 트럭이죠. 니콜라 1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기 트럭 역시 출시할 계획입니다. 물론 수소 연료를 사용한 수소 트럭도 내놓을 예정이에요. 이 니콜라 1만 순수 수소 연료를 이용한 트럭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니콜라가 공개한 픽업 트럭이 바로 이 베저인데 이 베저의 스펙이 어마무시해요. 제로백이 무려 2.9초입니다.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 거리가 960km예요. 배터리와 그리고 수소 모두를 사용해서 이 주행 가능 거리를 굉장히 많이 늘릴 계획이에요. 배터리로 300마일 480km를 그리고 수소로 480km를 주행 가능하게 해서 이
600마일이 가능한 픽업 트럭 모델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8kg의 수소를 실을 수 있는 수소 탱크를 탑재할 계획인데 8kg으로 480km 주행이 가능해요. 연비로 따져보면 1kg에 6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는 건데 현대차가 내놓은 넥소 같은 경우 1kg으로 94km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베저 같은 경우는 연비가 좀 떨어지죠. 하지만 제로 빼기 2.9초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더 커요. 이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1kg에 60km 주행이 가능하다면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가격만 착하다면 말이죠. 니콜라가 지금까지 받은 수소 전기 트럭에 대한 사전 예약 규모가 14,602대예요. 금액으로 따져보면 12조 원 규모입니다. 세계적인 맥주 업체인 아노이조부시로부터 800대의 주문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코카콜라, 월마트, 펩시, 아마존, UPS, 까르푸로부터 지금 예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니콜라가 타겟으로 하는 이 글로벌 헤비 듀티 트럭 시장 같은 경우 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 전 세계적으로 720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만 150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29%가 직접적인 트럭 판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22%가 AS 그리고 절반인 49%가 디젤 연료 판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트럭 판매와 관련된 부분은 29%고 AS가 22%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바로 연료예요. 이제 디젤에서 수소로 연료가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니콜라 역시 주요 비즈니스 항목에 이 수소 충전소를 넣어놨어요. 수소 판매를 통해서도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겠다는 거죠. 니콜라가 주장하는 장점이 바로 번들로 이 수소 트럭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7년 동안 리스를 하게 되면 트럭은 물론이고 수소 연료 그리고 정비, 유지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디젤 트럭만 몰다가 수소 트럭으로 바꾸게 되면 이 수소 트럭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소 연료 같은 경우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매자가 걱정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덜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 니콜라가 주장하기로 마일당 비용이 디젤보다 20원 정도 저렴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20원 정도 얼마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장거리를 생각해 봤을 때 70만 마일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무려 1,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당연히 이 수소 트럭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전략은 좋아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남냐? 수소 트럭 한 대를 리스할 때마다 66만 불의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17만 불 정도의 마진이 남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수소 트럭 제조 원가, 연료 비용, 그리고 AS 비용, 그리고 수소 충전소 비용 이러한 모든 비용을 빼고 20% 이상의 마진이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굉장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가 바로 수소 트럭 제조 원가입니다. 17만 불로 수소 트럭 제조 원가를 제시를 했는데 수소 트럭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조 원가가 17만 불이라는 건데 인천공항공사에서 수소버스 7대를 구매하는데 48억 원이 들었어요. 대당 거의 7억 원 정도 든 셈인데 전기버스 같은 경우 4억 원입니다. 이 수소버스는 원가가 더 비싸서 전기버스보다 80% 정도 가격이 높아요. 수소 전기차는 수소를 수소 탱크 안에 넣게 되면 이 연료 전지탄에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만들어진 전기가 모터를 구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동차가 굴러가게 되는 거죠. 수소차 원가 구성을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수소 탱크와 연료 전지 스택입니다. 현대차 넥소 같은 경우 6.3kg짜리 수소 탱크가 탑재가 돼 있어요. 니콜라가 주장하기로 1kg으로 자사의 수소 트럭 같은 경우 12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800에서 1200km면 이 두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수소 탱크 66kg 또는 100kg짜리 수소 탱크가 필요합니다. 이 넥소 대비해서 10배에서 15배짜리 수소 탱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넥소 같은 경우 수소 탱크 3개가 이렇게 탑재가 돼 있어요. 당연히 수소버스 같은 경우 더 많은 수소를 필요하기 때문에 도요타에서 나온 수소버스 같은 경우 10개의 수소 탱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 추정하기로 넥소 같은 경우 제조 원가를 64,000불 정도로 보고 있어요. 7,700만원 정도의 제조 원가가 들어간다는 건데 넥소의 판매 가격이 6,900만원인데 이 제조 원가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죠. 어쨌든 업계에서는 넥소의 제조 원가를 7,700만원으로 보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 제조 원가가 1억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었어요. 최근에는 그나마 기술 발전 그리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를 굉장히 많이 절감시킨 거예요. 넥소의 제조 원가를 7천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수소 탱크의 원가가 1,400만원이에요. 넥소 대비해서 10배에서 15배의 수소 저장 탱크가 필요한 니콜라 수소 트럭의 경우 1억 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의 수소 저장 탱크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노하우, 대량 생산으로 비용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수소 연료 탱크 생산비 중 75%를 탄소 섬유가 차지하고 있어요. 수소 같은 경우 가볍고 불안정한 원소이다 보니까 저장 용기가 강하면서 동시에 높은 탄성이 필요해요. 이를 만족시키는 게 바로 탄소 섬유인데 이 탄소 섬유 같은 경우 일본 도레이사만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생산 업체가 한 군데이다 보니까 이 가격을 다운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생산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으면 경쟁을 붙여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데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다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소 연료 탱크보다 더 많은 원가를 차지하는 게 바로 연료전지 스택이에요. 넥소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스택 가격이 3,8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로 추정이 돼요. 니콜라 수소 트럭에 들어가는 연료 탱크의 원가를 1억 원 그리고 연료전지 스택 가격을 1억 원으로 잡고 두 개 합해서 원가의 60%를 차지한다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40% 가격까지 합하면 제조 원가가 3억 3천만 원이 나와요. 니콜라는 수소 트럭을 제조하는데 원가를 17만 불, 2억 원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연료 탱크, 연료전지 스택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 정도 제조 원가로 수소 트럭을 만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여요. 현대차가 전기 버스를 4억 원에 그리고 수소 버스를 7억 원 정도에 팔고 있어요. 수소 버스 원가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아무리 트럭이 버스 대비해서 원가가 저렴하다고 해도 17만 불로 이 트럭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연료 탱크, 연료전지 스택 가격을 감안해 봤을 때 조금 어려워 보여요. 연료전지 스택의 수명이 16만 킬로미터예요. 니콜라가 7년의 리스 기간 동안 70만 마일을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최소 7번의 연료전지 스택 교환이 발생하게 돼요. 연료전지 스택 가격이 2천만 원입니다. 넥소 기준이에요. 그리고 16만 킬로미터 주기로 교체를 해주는 것도 넥소 기준이에요. 트럭 같은 경우 스트레스가 더 심하기 때문에 더 자주 바꿔줘야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넥소를 기준으로 2천만 원을 잡고 7번 교환해주더라도 1억 4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니콜라가 제시한 수소 트럭의 유지 비용이 5,500만 원이에요. 니콜라가 제시한 유지 비용으로는 연료전지 스택 3번만 바꿔주면 없어지게 됩니다. 다른 부품의 교체는 아예 할 수도 없어요. 니콜라가 제시한 유지 비용으로는 이 수소 트럭을 112만 킬로미터 운행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니콜라가 예측하기로 수소 생산 원가를 킬로그램당 2.47불로 잡아놨어요. 수소 1kg를 생산하는데 3,000원 정도 든다는 거죠. 그런데 맥킨지에서 예측하기로 2030년이 돼야 킬로그램당 수소 단가가 4.3불에서 4.5불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수소 단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니콜라가 제시한 가격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2030년이 되면 수소 생산 단가가 하락하면서 킬로그램당 3,500원에서 4,000원이면 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콜라가 제시한 가격보다는 비싼 편이에요. 도대체 어떤 기술을 이용하길래 니콜라는 이렇게 낮은 가격에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도요타에서 출시한 수소 트럭 같은 경우 60kg의 수소 탱크를 탑재를 합니다. 주행거리가 480km고 1kg으로 8km를 갈 수 있는 연비를 가지고 있어요. 니콜라는 이 도요타 수소 트럭보다
더 나은 1kg당 12km 주행이 가능하다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토요타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소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타는 현대차와 더불어서 수소차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업체예요. 그런데 이러한 토요타보다 이 니콜라가 연비가 더 낫다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동급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연비 차이가 50%나 발생을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동급인데 연비가 50%나 차이가 난다.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많은 의문점을 제기했지만 대량 생산 그리고 니콜라가 가진 기술력을 통해서 실제 니콜라가 제시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뤄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돈을 버는 게 중요해요. 2021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고 2024년이 되면 4조 원에 가까운 매출액을 올리고 2,500억 원 정도의 에비타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5조 원이 넘는데 2024년이 돼서야 에비타를 기준으로 2,500억 원이 발생한다.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2025년에 1조 원의 에비타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4년에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때 2,500억 원 수준의 에비타가 발생한다.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벤츠는 최근 승용 모델의 수소 전기차 개발은 중단했어요. 상용 모델 개발은 지속하고 있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수소차에 대해서 극도로 어리석은 선택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이 수소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차가 지금 굉장히 비싸지만 이 수소차도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낮출 가능성도 있어요. 다음에는 이 수소 전기차의 구체적인 한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